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 메신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맡게 될 백인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메신저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한 예를 통해서 그 메신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비교하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를 설명하기 위해선 한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1대1 수학 수업을 맡게 되었을 때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1대1 수업을 맡게 되면 정규 수업 전에 그 학생과 만나서 그 학생의 성향과 학생의 진도, 성취도 등을 판단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학생의 성향이란 어떤 부분을 판단하려고 노력을 할 거냐면 학습 의욕도라는 말로 제가 표현을 해놨지만 학생이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리고 꾸준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파악 등으로 학습 의욕도라는 걸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릴 것이고, 두 번째로 도전의식이라고 표현을 거창하게 해놨지만 사실은 이 학생 수준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학생의 반응과 태도에 대한 걸 저는 나름 판단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성급함이라고 해서 학생이 진도를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지, 준비는 잘 되지 않았지만 일단 다음 걸 더 배우고 싶어 하는지 라는 거를 이렇게 성급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학생의 성향을 판단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지금 진도가 어디이며, 그리고 어디를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한 성취도 등을 미리 파악을 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정규 수업 전에 이 제 파악을 토대로 그 학생에게 맞는 수업과 과제 등을 준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당연히 이 한 학생에만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정말 제가 여유가 있고 마찬가지로 서로 상황이 된다면 한 학생을 소중히 한다면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저는 그 파악한 정도를 통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과제를 준비해서 그 학생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엄청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1대1 학습하게 된 학생이 미적분의 미분의 도함수 활용의 함수의 그래프 단원을 저랑 수업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 학생 실력과 수준에 맞게 과제와 그 수업을 준비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정규 수업 시간이 되면 이 친구에게 개념을 설명해주고 그 개념을 직접적으로 쓰는 예제 문제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학생이 이해했나를 유제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학생에게 과제를 출제하겠죠. 그 과제는 제가 파악한 정도에 따라서 준비된 학생에게 맞는 과제인 겁니다. 수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면 저는 이 학생에게 정확한 판단이 힘들어서 다양한 과제를 준비를 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쌓이면 이 친구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이 과제 자체도 좀 달라지긴 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의 가정은 이 학생이 미적분의 도함수의 활용의 함수의 그래프 단원에 대한 수업을 나간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정규 수업이 끝난 후 이 친구에게 과제를 내주고 그 과제를 친구가 푸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봐 줄 수 있다면 학생의 학습 효율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학생에게 정규 수업 시간 후에 이런 과제를 내줬다라고 합니다. 그럼 학생, 이걸 배웠으니 오늘 한번 배운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려 이라고 하면 학생은 나름 시간을 가지면서 풀 겁니다. 근데 해보니 학생이 4번이라는 답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틀렸습니다. 저는 반드시 수업을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방금 전의 과제와 동일한
숫자만 다른 문제를 같이 준비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친구가 방금 전에 과제 문제를 풀면서 작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한 번 더 시도를 하면서 숫자가 다른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시도를 하면서 예전의 기억이 다시 되돌이켜져 이 문제를 풀어내면서 실력 향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은 제 의도대로 이거의 답을 3번으로 제출해서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방금 전에 이 친구가 과제 문제를 틀렸는데 하나의 똑같은 문제를 또 준비해서 내봤더니 이 친구는 그 문제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과제 문제에 오답을 냈지만 과제 문제와 숫자를 바꾼 똑같은 문제에서는 정답을 맞춰냈습니다. 제 의도대로 따라와 주었죠. 하지만 과제 문제의 어느 부분을 몰라서 오답이 되었었는지를 저는 당연히 물어볼 겁니다. 너는 어느 부분을 몰라서 이 과제 문제를 틀린 거니? 그럼 지금 방금 전에 준비된 과제 문제는 이런 세 가지 요소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세 가지 개념을 알아야 그 과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과제 문제를 틀렸던 이 친구에게 2차 부등식, 삼각 부등식, 3차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질문을 할 겁니다. 이렇게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문제를 준비해 두고 친구야 이걸 풀어보려. 그럼 친구는 나름 풀어서 답변을 할 겁니다. 틀렸네요. 두 번째로 삼각 부등식에 대한 질문, 문제를 같이 준비하여 친구에게 같이 풀려볼 겁니다. 친구가 답변을 했지만 1번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맞췄네요. 마지막으로 이 3차 함수에 대한 증가 감소를 판단해보렴 이라고 또 물어볼 겁니다. 그럼 친구가 5번을 답변했네요. 맞았습니다. 그럼 지금 수업을 하는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중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 수업을 받는 친구는 2차 부등식을 몰라요. 3차 부등식은 알아요. 3차 함수의 증가 감소를 알아요 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준비해서 그 친구에게 조금 더 물어볼 겁니다. 너는 그럼 2차 부등식의 어느 부분을 모르니? 라고요. 그것 또한 문제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부등식에 문제를 준비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5번으로 합니다. 틀렸네요. 2차 부등식의 내용을 모르기에 제가 그럼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는 모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모르는 물음에 대해서 하나를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조금 더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친구에게 저는 2차 방정식의 문제를 하나 더 준비하여 친구에게 풀려볼 겁니다. 친구야 이것도 풀어버려. 친구가 답변을 제출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럼 저는 이 친구가 2차 함수의 2차 부등식을 틀려서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까지 물어봤는데 여기를 모른다고 합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좀 더 모른다고 하네요. 이 친구가 2차 부등식을 틀려서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기본 개념인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물어보았는데 그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도 모른다고 하기에 2차 방정식의 문제도 물어보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았는데 그것도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기억을 해둘 겁니다. 이 친구가
이 근원적인 부분을 모르는구나. 오답에 대한 원인을 기억을 해둘 겁니다. 이 친구는 이 과제 문제를 틀렸지만 구체적인 모르는 부분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추측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이 2차 부등식까지의 내용을, 이 연결된 하나의 내용을 모르는구나 라고요. 저는 기억을 해둬서 다음 수업 때 또는 다다음 수업 때 이런 약점이 있는 부분들을 계속 시켜볼 겁니다. 당연히 과제로 이 약점을,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제를 더 많이 내주기도 하겠지만요. 그럼 이 친구가 모르는 오답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럼 화면에서처럼 이런 개념을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친구야 다시 풀어보려 이라고 시킬 겁니다. 그 친구가 답변을 다시 합니다. 5번이에요. 또 틀렸네요. 개념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내용을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문제를 한번 풀어줄 겁니다. 실제로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등한 다른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친구야, 그럼 이걸 풀어보렴. 선생님 설명을 충분히 알아들었다면 이걸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해봅니다. 그러면 친구에게 시켰을 때 친구가 1번의 답을 제출합니다. 또 틀렸네요. 그럼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해 둘 겁니다. 그리고 2차 부등식의 2차 함수의 x축과 2차 방정식의 요 흐름을 몰랐지만 저는 하나를 더 물어볼 겁니다. 그럼 2차 부등식이 2차 함수, 이게 무슨 관계야?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저 물어볼 겁니다. 친구에게 풀어보도록요. 그럼 친구에게 문제를 제출할 겁니다. 친구야, 이걸 풀어보렴. 그러면 이렇게 풀면 이번엔 안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쭉 해온 겁니다. 이 친구의 모르는 부분에서 어디를 모르는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내용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알고 있는지를 통해서 설명을 쭉 하고 최종적으로 요 구성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 겁니다. 친구야, 그럼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니? 라고 한다면 친구는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이랍니다. 이렇게 학생과 과제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학생의 오답 원인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며 학생의 약점을 극복시켜 준다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선생님들은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학생에게 이런 학습을 도울 수 있다면 이라고요. 메신저 프로그램이 이런 저의 선생님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프로그램에서 학생의 성향과 실력, 성취도를 판단하여서 학생에게 적합한 문제를 출제하고 오답 원인을 구체적으로 찾아주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라고요. 적합한 문제란 제가 아까 전에 사전 방문을 통해서 그 학생의 성향이라는 것과 성취도라는 것을 고려해서 과제를 내듯이 이런 성향과 성취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놓았습니다. 오답 원인은요, 그 문제의 구성 개념에 대한 원인 연결 지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오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끔 해놓았습니다.
해결책은 아까 전에 약점을 기억해 둔다고 했으면 그 약점에 대한 해결 문제를 계속 출제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동작한다 라고 말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이 오답이 발생을 한다면 그 오답 유형과 같은 유형의 문제들만 반복 출제하고 해설만 제시를 하죠. 오답을 원인을 찾고 왜 오답이 났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구체적으로 찾지는 않습니다. 그냥 문제의 유형에 대한 해설, 반복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적합한 문제라는 게 사용하시는 선생님이 난이도를 정해서 그냥 출제라는 걸로 모든 학생이 똑같은 문제를 받습니다. 메신저 프로그램은요, 학생마다의 성향과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별로 과제도, 그리고 오답 원인에 대한 파악도, 그리고 해결책 제시도 모두 다릅니다. 이렇게 1대1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하는 반응들, 선생님이 하게 되는 동작들에 대해서 이 메신저 프로그램이 대신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오래 시간이 데이터가 쌓일수록 그 학생에게 불필요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 그게 이 메신저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